고영주가 정구택과 친구라고요? 절친이에요? 둘이서 은밀히 만난 거 보니까 절친인 것 같기는 해요.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와. 더불어 이 동문이라고 하는 정우택과 단둘이 만나서 뭔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얘기가 참 어이가 없는 게, 그러니까 뭐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정우택이 고영주한테 야, MBC 파업하고 뭐 이렇게 다 물러나라고 그러는데 혹시 정권에 직접 압력 들어온 거 있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문제 삼겠다고. 그러니까 고영주가 아니 뭐 직접 들어온 건 아니고 뭐 이런저런 분위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놈들이 둘이서 비밀리에 만나서 이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제 공개된 거고. 네. 고영주가 정우택한테 그랬을 거예요. 내년에 공천 하나 주지. 아마 그런 얘기 했겠죠. 내가 폼나게 네. 나갈게. 씨발 막 네. 공산주의라고 쳐 바르고 네. 노조 막 음해하고 나갈 테니까 하나 주라. 이렇게 협상했겠죠. 그러니까 고영주가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는 문재인 대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고소 고발을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장에 나와서 문재인 공산주의자 맞아 이렇게 근거를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변호인에 나왔던 그 당시 불임 사건 뭐 변호사냐, 뭐 재심 변호사냐 뭐 이런 자잘한 논란 다 빼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죠.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한 보수에 가까운 분이에요. 예, 보수입니다. 건강한 예. 보수에 가까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전가의 보도처럼 맞는 칼처럼 진보 쪽 이야기를 하면 다 공산주의자처럼 몰아버리는 분이 만약에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였으면요. 이미 자유한국당은 사살됐어요. 다 죽었죠. 예, 이미 사살됐습니다. 아니 이 인간이 고영주가 얘기한 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 아니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해산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좀 웃기는 짬뽕인데 말을 섞어서 지금 허위사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이거 공산주의자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인 증거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거야. 국정원 해체 주장했다는 거고요. 통진당 한 청년 전교조 등을 비호했다고 하는 거고요. 북한 인권 결의안 대북 결재 왜 그때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뭐 문재인이 막았다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아니었고요. 네. 북한의 주적 표기를 반대하고 집권 시 북한을 우선 방문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북한 핵 위협받는 상황에서조차 대북 제재 반대하고 있고 오히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등의 주장을 했고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있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고 북한 공산 집단의 소행인 천안함 폭침에 대해 천안함 침몰이라고 표현하고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 체결 반대 등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 틀린 것도 많아요. 천안함 침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보 지정에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천안함 폭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틀린 말들 많아요. 여기 보면은 사드 배치 같은 경우도 절차상 여러 가지 저는 보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절차를 한번 지켜보겠다는 거에 이제 임시 배치 북한이 이제 미사일 뭐 관련한 지금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 나는 이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확신범 그게 아니에요. 고영주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써먹어 왔던 국정원 애들이나 댓글로 달면서 해왔던 그 프레임을 법정에서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근거로 봤을 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틀림없어. 내가 무슨 죄야? 이거거든요. 굉장히 그 섬세하게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게 해군기지 반대했냐 안 했냐 북침이냐 침묵이냐 이렇게 사실관계 팩트에 들어가면 고용주 프레임에 말리는 거죠. 이건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해군기지 반대하면 공산주의인가 보구나. 천안함 침묵한 공산주의. 이게 공산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건데.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네. 고용주가 그래도 그 공부 잘한 놈이었는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몰라서 이러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권 PD가 정확히 지적했는데 법정에서 고용주에 대한 잘못을 물음했을 때 자기가 자기 양심상 봐도 족같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네 아니요 말하기도 존나 쪽팔린 거야. 본인이 봐도. 그래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헛소리를 하면 자기의 잘못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공산주의자 이 키워드를 기자들이 뽑아버린다고. 그러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아. 고도의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 만약에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자기가 나 이거 잘못 예를 들면 내가 박근혜 정부하고 어째 해서 언론을 탄압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 언론이 탄압했는지 안 했는지의 진실 여부를 기자들이 기사 쓰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가지고 현직 대통령 공산주의 맞다 그러면 일제히 고용주가 잘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회자되지 않고 문재인이 공산주의 맞다 이것만 키워드로 뽑아버리면 클릭 수가 급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이비 언론 출신들이 저지르는 언론 플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정확히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언론 개혁의 문제랑 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법정에서 유죄 받거나 기소만 돼도 박문진 이사장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어요. 그럼요. 고용주가. 근데 지금 MBC, KBS 공영방송 개혁에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물밑에서 매개체는 문재인 공산주의자 이거지만 그렇죠. 사실 여기서 지금 헤게모니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물러날 것인지 말 것인지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좀 비열하다고 느끼는 거는요. 고용주가 한 말이나 국정원 심리전단이 한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알고 거죠.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냐면 자기가 방송을 잘못 운영해서 쫓겨나거나 그에 대한 질책을 받아서 쫓겨난 게 아니라 문재인이 공산주의라고 자기를 쫓겨냈다 이렇게 자기 지역에서 여론몰이를 하고 그 여론몰이를 통해서 재기를 노리려고 하는 고도의 술책인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먹히지는 않는데 끝까지 반항해보는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이걸 누가 믿어요, 이거를. 왜 전통적인 공산주의자 원조 계시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그분이 대통령 되면 또 전통적인 공산주의자 노무현 대통령 되면 우리가 공산주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도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 이야기하는 건 너무 웃기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고용주가 지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당시 대표 보고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전력이 검사 출신이에요. 그것도 공안검사. 간첩 만드는. 변호인의 악역. 간첩 만드는 공안검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공안검사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간첩 조작 사건에 관련이 됐을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이런 발언 자체가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정말 불손한 집단들의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심 재판부가 작년 9월 달에는 고용주가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3천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게 이제 항소심이거든요. 나는 그거 승복 못해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승복 못하면 시정받으면 우리가 되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믿는 유일한 곳이 지금 문화방송이 돼버렸다고.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한 말처럼 인명권과 인면권의 그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정윤주 사장처럼 정윤주 사장이 인명권인데 인면권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인명권을 가진 사람이 인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로 쫓아낸 거거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정권이 어디까지 선을 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최소한 공정성 차원에서 사법부하고 언론 이 두 분야는 그 뭐랄까요 정권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래서 지금 MBC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서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들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인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가는 건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고용주 같은 방송에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그냥 정권이 아파하고 뭐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그 자리에 딱 꽂혔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국가에 있는 어쩌면 제4부라고 불리는 공영방송들을 좌지우지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선거 때는 국정원 댓글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문재인 후보를 훼손하려고 나쁜 이미지 주려고 공적인 자리에서 강연하면서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댓글 단 거랑 똑같아. 그래서 문재인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했던 선거운동이에요, 사실은.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그 11월에 지금 공영방송 재허가 심의를 하잖아요. 이때 저는 MBC만큼 반드시 허가 취소해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이거를 운동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배구조 개선이 되지 않고는 MBC는 변함이 없이 악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단은 재허가를 허가를 하지 않고 회수를 한 다음에 지배구조를 바꾼 다음에 다시 승인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저 분명히 이 운동을 할 거예요. MBC 반드시 허가 취소돼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지금 MBC 구성원들이 90%가 넘는 투표율로 총파업을 결정했거든요. 9월 4일에 시작되는데 0시가 딱 되면은 송출 인력까지 다 파업해버려요. 네.
그래서 초유의 사태가 막. 전국적으로 MBC가 없어지면은 직장 잃는 언론인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국가가 제어가 하는 거 국가가 이들의 월급을 주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NBC를 만들고. 그렇죠. 새로운 걸 만들어서 해야지. 지금 이 악습을 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신민님 말씀이 사실 와닿는 게 너무 늦었어. 예, 너무 늦었어요. 사실 진짜. 박근혜 적폐는 검찰도 아니고 국정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언론입니다. 동의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나서가지고 싸우는데 지금 싸우는 거는 끝장 보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일단은 이분들도 알고 보면 언론이라고 하는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언론 직장이 아니어서 그냥 회사원이었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일단 힘을 실어주고 응원하는 게 일단 먼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재세팅하는 부분은 저도 또 반은 또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걸 시스템화 시키거나 하지 않으면 또 정권 바뀌어서 이명박 같은 자가 들어오면 또 그렇게 또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진보 민주 세력이 잡으면 공영방송 하라고 놔줘서 존나게 씹히고, 그 다음에 저 새끼들이 극우 세력들이 잡으면 또 존나게 밟아버리고 우리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정부가 오든 저 정부가 오든 공정하게 그냥 방송에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하고 또 제 기쁜 소식 하나 또 들어야죠. 저희 공무원 노조가 이 투쟁 와중에도 전국에 언론 파업 노조 지지 현수막을 걸기로 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각 지부가 이 파업을 동의하기 위해서 매주 순회로 방문하기로.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도 개인 현수막을 좀 걸어서 곳곳에 지지한다. 이런 운동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론 개혁 지금 현재 그 구조 있잖아요. 의결 그렇죠. 구조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차제히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공영방송을 제외한. 왜냐하면 공정성 논리는 그 논쟁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요. 근데 기계적 중립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영방송을 제외한 MBC가 공영방송 하기 싫다 그러면 아예 공영방송 안 하는 상태. 최소한 공영 개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곳은 일단 기계적으로라도 공정성 지켜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조중동 포함해가지고 모든 언론사들이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파를 공개하고 나는 언론 하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식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아예, 그러니까 공정 언론이라는 게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게 좀 나오는 게 있어요. 전 세계 그 시민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하게 방송이 다 공공재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구 미국에서는 방송재는 공공재로 인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아까 권PD가 얘기가 정확히 맞아요. 내 성향은 문재인이다. 우리 방송은. 내 성향은 조선처럼 그냥 그렇게 음습하게 하지 말고 나 김무성 지지야. 이렇게 얘기하고. 난 친박이야. 뭐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고 쓰라는 거야 기사를.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공정성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공중파란 말이에요. 이 공중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공중파의 파장이 왜 그냥 공중파는 선택권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지금 법에 공중파를 의무적으로 주파수를 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공중파는 볼 수가 있다. 무료로.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라는 염원이 높은 것이고 이 제도가 서구보단 좀 더 발달되고 진화된 거라고 전 봐요, 솔직히. 그래서 공중파는 조선일보 이런 건 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권PD 말대로 공영방송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저는 제가 아까 헬스하자는 말이 뭐냐면 방송심의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 다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 1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심의위원회. 다중으로 판단을 해서 만약에 여기에 권한을 줘서 6개월에 한 번씩 심의를 해서 이게 잘못되면 주파수를 당장 끊어버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왜 강력하게. 저는 이런 대책이 나와야 이게 지금 KBS, MBC를 정상화시키는 것이지. 저는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지금. 지배구조 그대로 놔두고 무슨 개혁을 해? 그럼 노조가, A라는 노조가 굉장히 전투적일 때는 정상으로 돌아가. 또 어용이 되면 개판돼. 이렇게 되거든, 노조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화를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아까 권PD가 제안한 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종편은 아예 대놓고 하라는 거예요, 씨발. 진짜요. 네. 난 자유한국당 편. 그래, 대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용병 숙이지 말고. 우리처럼 네. 우리처럼 대놓고 얘기하고 하자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 같은 방송이 그런 방송 아니야. 네. 모델 보여주고 있잖아. 네. 근거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거야. 국정원 해체 주장했다는 거고요. 통진당 한 청년 전교조 등을 비호했다고 하는 거고요. 북한 인권 결의안 대북 결재 왜 그때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뭐 문재인이 막았다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아니었고요. 예. 북한의 주적 표기를 반대하고 집권 시 북한을 우선 방문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북한 핵 위협받는 상황에서조차 대북 제재 반대하고 있고
오히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등의 주장을 했고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있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고 북한 공산 집단의 소행인 천안함 폭침에 대해 천안함 침몰이라고 표현하고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 체결 반대 등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 틀린 것도 많아요. 천안함 침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보 지정에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천안함 폭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틀린 말들 많아요. 여기 보면은 사드 배치 같은 경우도 절차상 여러 가지 저는 보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절차를 한번 지켜보겠다는 거에 이제 임시 배치 북한이 이제 미사일 뭐 관련한 지금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 고영주가 정구택과 친구라고요? 절친이에요? 둘이서 은밀히 만난 거 보니까 절친인 것 같기는 해요.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와. 더불어 이 동문이라고 하는 정호택과 단둘이 만나서 뭔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얘기가 참 어이가 없는 게, 그러니까 뭐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정호택이 고영주한테 야 MBC 파업하고 뭐 이렇게 다 물러나라고 그러는데 혹시 정권에 직접 압력 들어온 거 있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문제 삼겠다고. 그러니까 고영주가 아니 뭐 직접 들어온 건 아니고 뭐 이런저런 분위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놈들이 둘이서 비밀리에 만나서 이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제 공개된 거고. 네. 고영주가 정호택한테 그랬을 거예요. 내년에 공천 하나 주지. 아마 그런 얘기 했겠죠. 제가 폼나게 네. 나갈게. 씨발 막 네. 공산주의라고 쳐 바르고 네. 노조 막 음해하고 나갈 테니까 하나 주라 이렇게 협상했겠죠. 그러니까 고영주가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는 문재인 대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고소 고발을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장에 나와서 문재인 공산주의자 맞아 이렇게 근거를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존나 쪽팔린 거야. 본인이 봐도. 그래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헛소리를 하면 자기의 잘못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공산주의자 이 키워드를 기자들이 뽑아버린다고. 그러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아. 고도의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 만약에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자기가 나 이거 잘못, 예를 들면 내가 박근혜 정부하고 어째 해서 언론을 탄압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 언론이 탄압했는지 안 했는지의 진실 여부를 기자들이 기사 쓰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가지고 현직 대통령 공산주의 맞다 그러면 일제히 고영주가 잘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회자되지 않고 문재인이 공산주의 맞다 이것만 키워드로 뽑아버리면 클릭 수가 급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이비 언론 출신들이 저지르는 언론 플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정확히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언론 개혁의 문제랑 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법정에서 유죄 받거나 기소만 돼도 박문진 이사장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어요. 그럼요. 고영주가. 근데 지금 MBC, KBS 뭐 변호인에 나왔던 그 당시 불임 사건 뭐 변호사냐, 뭐 재심 변호사냐, 뭐 이런 자살한 논란 다 빼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죠.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한 보수에 가까운 분이에요. 예, 보수입니다. 건강한 보수에 가까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전가의 보도처럼 맞는 칼처럼 진보 쪽 이야기를 하면 다 공산주의자처럼 몰아버리는 만약에 분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였으면요. 이미 자유한국당은 사살됐어요. 다 죽었죠. 예, 이미 사살됐습니다. 아니 이 인간이 고영주가 얘기한 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 아니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해산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좀 웃기는 짬뽕인데 말을 섞어서 지금 허위사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이거 공산주의자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인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확신범 그게 아니에요. 고영주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써먹어 왔던 국정원 애들이나 댓글로 달면서 해왔던 그 프레임을 법정에서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근거로 봤을 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틀림없어. 내가 무슨 죄야? 이거거든요. 굉장히 그 섬세하게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게 해군기지 반대했냐 안 했냐 북침이냐 친북이냐 이렇게 사실관계 팩트에 들어가면 고영주 프레임에 말리는 거죠. 이건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해군기지 반대하면 공산주의인가 보구나. 천안함 침북한 공산주의. 이게
공산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건데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네. 고용주가 그래도 그 공부 잘한 놈이었는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몰라서 이러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권 PD가 정확히 지적했는데 법정에서 고용주에 대한 잘못을 물음했을 때 자기가 자기 양심상 봐도 족같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네 아니요 말하기도